신체 이형 장애, 일종의 강박장애 비슷한 건데요. 좀 다릅니다. 대개 12살부터 13살 사이에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부모님들, 지금 연세가 들으신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병의 특징은요, 남들은 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 그런 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기형이다, 이상하다, 아니면 나는 못생겼다, 나는 괴물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제 환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사람은 피부 색깔, 또 자기의 코, 남자분들 중에서는 근육 이형 장애, 그래서 자기가 근육이 많이 발달이 안 됐다, 멀쩡한 근육이 잘 있는데도 그렇고요. 남성들 중에서는 자기의 성기에 대해서 너무 작다, 뭐 크다,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바꾸질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보상하고 감추려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박 증세 중에서는 왜 어떤 생각을 계속하는 강박 증세가 있었고, 행동을 자꾸 하느라고 손을 자꾸 씻는다던가 청소를 많이 한다던가 물건을 갖다 이렇게 대층으로 놓는다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요. 이 병에서는 자기의 피부에 이제 여드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피부를 갖다 이렇게 뜯어낸다던가, 아니면 자꾸 화장을 자꾸 한다던가 캄프라시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피부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선탠을 자꾸 한다던가, 태닝 살론에 가든지 뭐 바닷가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학교 문제, 인간관계, 어른이라면 직장,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것에서 많은 손상을 가져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과적 질병이 되려면은 많은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활에 지장이 오고, 그것이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치료했던 케이스가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예쁘고 아주 매력적인 15살 된 백인과 동양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어머니가 이 소녀를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요. 저하고 같이 제가 응급실에 불려가면 항상 거기서 일하시는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성격도 굉장히 참하고 말이 없으셨지만은 환자들한테 친절했고 의사들에게도 아주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라는 건 얘기를 안 하고 백인 엄마가 이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좀 피부 색깔이 이상하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이상한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백인과 이 동양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태기들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 소녀는 아주 이쁘고 이국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코도 오똑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피부가 문제가 있고 또 자기는 코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코가 어떤 점이 이상한데?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이게 낮대요. 근데 그거 더 너무 높았다면 큰일이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그때 놀란 것은요, 이 백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동의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동양인 남자 의사하고 결혼은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심리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워낙 이게 고질돼 있어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치료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 소녀는 제 생각에는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온 것 같았고, 제가 오래 치료할 그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더 남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남자 환자였는데 한국인, 그러니까 2세였죠. 부모님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하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 문제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자기가 키가 조금 너무 작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양 사람으로서는 작은 키는 아니고 그냥 중간 키 정도 됐었어요. 이 미국에서 다른 미국 학생들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마 굉장히 작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뭐 아령으로 많이 운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꽤 많아요. 그리고 가슴들이 딱 벌어지고요. 괜찮은데 자기는 너무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론 제가 볼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는 조금 생식기가 작대요. 그런 것이 자기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자기가 이제 커다란 온몸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를 계속 체크하고요. 자기 바깥에 저 별로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자기 보고 사람들이 흉볼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소문을 낼 거다. 근데 이제 20세가 다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친구를 아직 사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이걸 보니까 이분은 신체 이형 장애 그 전에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이 주의산만증이 많은 가족이더라고요. 형은 뭐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아주 날리고, 누나도 공부 잘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낮은 자존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 남자 학생은 대학생이죠. 몸, 작은 키, 그다음에 자기의 상식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워낙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치료를, 일종의 강박 증세니까 강박 증세에는 많이 SSRI가 잘 듣습니다. 프로젝, 팩슬, 셀렉사, 렉사프로, 졸로프트,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쓰였던 프로젝을 소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저하고 그 오랜 동안 치료를 계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불행히도 처음에 어떤 그 여자 학생은 얼마 있다가 그냥 저를 떠나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그 코랑 이 피부에 대한 것을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런 병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생기나, 그것을 이제 유병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여자들의 한 2.5%, 많은 거죠. 100명 중에서 2명 반이면 꽤 많은 겁니다. 남성은 2.2%.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게 되게 여성이 많을 것 같은데 남성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2.4%가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독일 성인에서는 1.7% 또는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피부과 환자 중에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9% 내지 15%랍니다. 피부과 이 의사님들이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아마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9% 내지 15%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병을 가지고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이 3%에서부터 16%에 있답니다. 제 생각에는 16%가 한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성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 내지 8%입니다. 제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술도 좋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한 50세쯤에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셨어요. 아주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셨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료 그 고소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5살 소녀처럼 코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도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님들은 어떤 점에서는 호인이 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아마 고쳐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점에서는 코 때문에도 왔지만 자기 자신 전체가 뭔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술했다고 어떤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한 병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의사를 걸어서 고소를 하는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교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른들도 많이 뭐 여기다 고무줄 끼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8%에 된다고 그러고요. 가장 의사들이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구강 안의 수술, 그다음에 여기 하악, 상악, 여기 그 수술하는 사람들이 한 10%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와서 의사를 보는데 10명 중에 1명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들에게는 조심스러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병하는 것이 12살 내지 13살인데 그때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여자애들이 10살부터 12살 사이에 사춘기가 오고 남자애들은 12살부터 14살 사이에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때는 몸도 많이 변하고 또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형성하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나는 정말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때 셀프 이스팀이 많이 그냥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민학교 때는 되게 셀프 이스팀이 다 좋은데, 그리고 대학교 가도 다 좋아져요. 이때는 워낙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12살, 13살쯤에 이제 이런 것이 딱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5살 이럴 때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상도 싫어하고 어떤 신체 부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거울을 본다던가 자꾸 손 뜯는다던가 자꾸 화장을 고친다던가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자꾸 하고 자기가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이때 그래서 자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모든 저의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열은 주 원인이 한국인의 자살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제 주 목적인데요. 이때 많은 젊은 애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같이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된 데서는 아마 정신과 의사한테는 하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성형수술하러 가고 피부과 가고 안면 턱을 다 이렇게 자르는 걸 수술하고 이게 10%나 된다니까요. 이런 데다 가서 시간과 경비와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이제 쓰고 정말 필요한 정신과에는 제가 아까 봤던 그 15살 소녀처럼 오질 않고 왔다가도 그냥 조금 있다 가버리고 이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하고 같이 생각을 했으면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어머니는 제 생각에는 그 딸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현상인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이 교회라던가 이런 데서 이런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던가 치료를 받는다던가 하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러니까 이제 아동에서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만 이게 12살이면 아동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퓨버티가 시작한다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때 퓨버티가 좀 빨리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그 사춘기가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아동입니다. 아동, 청소년, 어른들도 이걸 쭉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워낙 자기가 외모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괴물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강박관념하고도 다른 거죠. 강박 증상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셀프 이스팀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니까 학교 안 가고요. 직장에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힘들어지고 가족관계 힘들어지고 친구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제 그 두 번째 남자 환자처럼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극도의 무능 상태입니다. 대학교 이제 결석 자꾸 하고요. 고등학교 애들도 결석 자꾸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이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5분의 1, 20%에서 대개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감별 진단을 한다면 신체 이형 장애에서는 어떤 일부의 피부라던가 자기의 근육이라던가 뭐 코나 눈 아니면은 자기의 이의 그다음에 뭐 턱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그 강박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행동을 거울 보고 뭐 자기 체크하고 뭐 털털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강박 증세 자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신체 이형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여자분들 중에서는 복식장애나 거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병이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바깥을 나가질 않으니까 사회 공포증 아니면 사회 불안 증세 이런 것, 그다음에 회피성 성격, 광장 공포증, 사람들 많은데 뭐 나가지 못하고 그러는 거, 이런 광장 공포증 같은 것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동반 이완 장애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 증세가 심해지면은 이제 입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질 관련 장애, 그러니까 술이라던가 뭐 메리화나라던가 진정제라던가 안정제 이런 것들을 쓰다가 중독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올 수 있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